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은 이번에도 여당의 예비 후보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불모지나 다름없는 야당은 여전히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취약한 대구 경북 지지세를 늘릴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 더불어민주당 대구 예비 후보 가운데 권태긍 달서구갑 지역위원장이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구에서 다른 목소리도 내고 시민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풀뿌리 기초의원들로 총선기획단을 구성한 대구 민주당은 주민을 찾아다니며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을 내세운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20, 30% 이상으로 인지도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좋은 인물들을 내고 더 좋은 정책을 낸다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는 대통령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가장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조차 정권을 견제할 굵직한 정책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탈당과 창당 움직임으로 내홍을 겪고 있어 정권 심판론이 지역에서 제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반사 이익을 야당이 누리기 마련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도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야당이 유리하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보수의 오랜 독주가 이어져 온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지지세를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재조명받고 있죠.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불과 5개월 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40년이 더 흘렀지만 피해자 보상은 8차례에 걸쳐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한 1980년대 신군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으로 보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끝까지 전남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에 숨진 유동훈 열사의 동생 유동인 씨. 이후 대구로 생활권을 옮겼는데 끔찍한 탄압을 목격한 마음의 응어리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1985년 학생운동을 하던 최윤영 씨 등과 함께 5.18 왜곡 보도를 하던 대구의 한 언론사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구속돼 2년여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조사받으면서 4박 5일 잠을 못 잤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과의 관계, 이 사건과의 관계를 들어가서 욕조에 물 틀어놓고 거기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잠기는 그런 물구문도 당했었고. 1988년 11월에는 12.12를 주도한 전두환의 합천 생가가 불에 탔습니다. 5.18 평회 50비리를 규탄한 대구의 대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신군부를 다 지지할 것이다라는 또 착각을 서울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더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나름의 이제 사명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개인사적으로 봐도 이쪽에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에서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초가 많았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8차 보상 신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이후 진상규명,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다 학사 징계, 강제 징집 등을 당한 대구 경북 지역 11명도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상법 개정안에 따라 5.18 관련자 범위가 사망, 부상, 후유증 피해에서 해직자, 학사 징계자까지 확대된 데 따라서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걸친 보상에서 1980년 이후 사건자 관련 인정 사례가 있었지만 언제까지 보상할 것인지 시간적, 지리적 범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5.18 광주의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80년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신군부가 집권하는 동안 저항했다는 걸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5.18 관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군부 집권 당시 공소장과 판결문에 전두환 5.18이란 표현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물질적인 보상 이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실제 저희들의 저항이 정당했음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1차적 목표입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시간적 범위를 신군부가 사법적 처벌을 받기 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국회에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대구에서 청약 경쟁률이 0%대를 보인 아파트 분양 사업지는 3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기 33곳, 경남 24곳, 경북 23곳, 전남 22곳 등입니다. 대구에서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아파트 분양을 한 사업지는 단 한 곳으로 역시 0%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235곳 가운데 31.2%인 67곳이 청약 경쟁률이 0%대를 기록했습니다. 집방 측은 높은 분양가 외에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아 당분간 이 같은 청약 미달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중수로용 원자력 발전 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중수로 해체 기술원이 경주 월성 원전 인근에 들어섭니다.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중수로용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세계 시장에도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헤쳐나가야 할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임재국 기자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 가압 중수로용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원전 1호기.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 수명 30년을 넘기고 지난 2019년 12월 연구 정지됐습니다. 이 같은 원전 해체 연구를 담당하는 중수로 해체 기술원이 월성원전 인근인 양남면 나산리에 들어섭니다. 723억 원을 들여 29,000제곱미터 규모로 짓는데 오는 2026년 완공됩니다. 기술원은 방사화학 분석동과 실물 모형 시험 등을 갖추고 중수로 원전에 특화된 기술 개발 등에 나섭니다. 중수로용 원전 해체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 개발들을 실검증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같이 기술 개발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이제 실증된 그 기술,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월성 1호기 그 해체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수로 해체 기술원은 지난해 고리 원전 인근에 착공한 한국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의 분원이며 원전 형태별로 해체 연구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기술원이 설립되면 원전 산업의 전 주기를 갖춘 도시가 되며 세계 원전 해체 산업 시장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전적인 해체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실증함으로써 원전 산업 시장, 해체 산업 시장을 우리 경주가 주도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인력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아주 효자 산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원자로 11기의 수명이 끝납니다. 원전 해체 관련 연구시설이 착공됐지만 해체 경험이 없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맞물려 실증 연구와 관련 산업 해외 시장 진출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 재련소 비소 중독 사고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재련소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기 전부터 평소보다 독한 유독가스 냄새가 진동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노동부가 실시한 점검에서도 무려 1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엄지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0대 A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비소 중독 사고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말까지 한 달간 석포재련소 공장에서 하청 업체를 통해 노후 설비 보수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와 진짜 터질게 터졌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가 난 일공장은 평소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평생 처음 경험한 거예요. 너무 독하더라고요. 너무 독해. 숨을 들이마시면 마스크를 꼈는지도 그냥 눈물이 막 갑자기 속이 타는 것 같아요. 막 확 타는 것 같고 또 막 눈이 또 막 갑자기 하루가 째가 안 보이다가 막 순간 막
전기가 불이 들어오고 그래요. 특히 그만두기 전 사나흘, 그러니까 비소 중독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부턴 유독가스 강도가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며 사고의 조짐이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그것도 막 독한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그때는 한 3, 4일 계속 막 하루 종일 그렇게 났어요, 냄새가. 갑자기 막 엄청 심하더라고요. 계속 이 오래 있다가는 근무하다가는 뭔 사나이 나갔다 싶어요. 작업자들의 안전장구 착용은 엉망이었습니다. 아연광과 황산을 취급하는 특성상 재련소는 최소 방독면이나 공기 호수가 달린 송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비소 중독 사고 현장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방진 마스크와 안전모 착용이 전부였습니다. 보호장구 준 거 없고 우리가 알아서 마스크 갖다 끼야 되고 마스크를 써도 숨이 킁킁 맞죠. 한편 사고 직후 석포재련소 현장에선 무려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이 재련소가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는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에 들어간 결과 안전 49건, 보건 45건, 화학 9건, 관리 측면 7건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화학물질의 부작용과 취급 시 주의사항, 보호장구 착용 등을 알리는 경고 미표기가 가장 많았고 공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 미흡 등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토를 위한 석포재련소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한 노동부의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석포재련소 노동자 253명은 지난주 계명대 직업병 안심센터의 출장 검진을 통해 임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의 비소 중독을 비롯한 중금속 중독 여부는 다음 달 중순 나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28,700명으로 추정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지닌 사람은 대구 19,400명, 경북 9,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부자 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전국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소유한 부자는 45만 6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89%에 이르며 수도권의 70.6%가 몰렸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하면서 철새, 도래지 등의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구미 해평습지와 고령 사문진, 금호강 안심습지 등 대구 경북 철새 도래지 7곳에 야생조류 AI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닭이나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 농가에는 폐사체가 늘거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대구 경북 4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야생조류 8건, 가금 농가 20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10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경산의 한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당시 16살인 장애인의 얼굴 위로 물을 틀거나 몸을 들어올려 흔들고 겨울밤에 옷을 입히지 않은 채 내보내는 등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목격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와 추가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내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와 함께 도내 산업단지 34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6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